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길게 쉬어본 지가 결혼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네요. 제가 빨리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휴 전에 안내드렸던 니콜라스 다비스의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라는 책에서 감명 깊었던 구절들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박스 이론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서 제목이요, 상당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내가 얼마 벌었다 라고 하는 제목들의 책 중에서 그닥 좋은 책들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좋은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흔히들 주식 투자하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했다, 뭐 박스권을 뚫었다 라는 말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박스 이론을 만든 사람이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이제 투자자이고요. 한번 설명드렸듯이 헝가리 출신의 무용수가 공연비를 돈이 아닌 주식을 받음으로써 주식 투자 매력에 빠져서 이론까지 만들어낸 대단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비스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지 소설처럼 나와 있어서요, 읽는 내내 좀 흥미가 돋는 책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공연비로 받은 주식이 운 좋게도 수익이 좀 발생하면서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좀 환상에 너무 깊게 빠져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17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할 때는 부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나는 부자들이 무언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자들을 만나면 항상 혹시 좋은 주식 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두들 좋은 주식 하나쯤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만의 투자 정보가 없는 사람은 미국에서 오직 나 하나인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말해주는 것을 열심히 듣고 맹목적으로 따랐고 사라는 종목은 무엇이든 샀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투자 방법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다. 나는 그야말로 묻지마 투자의 전형이었고 이름도 모르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서 도박하듯 주식시장을 드나들었다. 내가 주식을 산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마 나만큼 무식하고 철없는 투자자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내가 공연했던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의 좋다라는 말 한마디가 고작이었다. 이 구절을 들으시면은요, 뜨끔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당연합니다. 자, 또 우리가 한 번 더 새겨야 할 부분이요, 21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많은 주식들이 매수가보다 낮으면서도 제자리인 듯 보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은 조금 더 냉정하게 손절을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심리에 휘둘려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비스가 이제 초보자 시절이겠죠. 다비스가요, 오랫동안 실패와 성공을 좀 반복을 하면서 진짜 뼛속까지 느낀 건, 아무리 내가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요, 손실에 대한 자동 주문은 빼놓지 않고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손절가라고 많이 하잖아요. 다비스는 마이너스 10%가 넘지 않게 걸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요, 손절하는 자동 주문은 빼놓지 말고 걸어두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77페이지 쪽에 다비스가 얻은 교훈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박스 이론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가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에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그동안 반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처해야 한다. 즉, 자존심과 고집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명정대하고 냉정한 진단자가 되어야 한다. 즉, 어느 특정한 이론이나 주식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4. 단순히 되든 안 되든 모험을 해보는 식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위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네, 구절 몇 가지 읽어봐 드렸고요. 박스 이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스 이론은요, 사실 조금 추상적이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만의 원칙을 정해놨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 이론의 투자 전략 요점을 말씀드려보면은 주가와 거래량을 주시하고요. 박스권을 이제 상향 돌파 시 주식을 매수하고요. 손실 방지점을 설정해서 하향 돌파 시 즉각 매도한다. 보통 이런 박스권 하단을 이제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걸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제 즉각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제가 간략하게 그냥 삼성전자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박스권을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좀 쌓아 봤는데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을 때 그냥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원에서 500원짜리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면은 다음 박스권이 뭐 500원에서 2000원이 아니고 보통은 비슷하게 500원에서 1000원 되는 뭐 박스권, 그 다음에 뭐 1000원에서 뭐 1500원 정도 되는 박스권,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제 쌓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거래량을 좀 주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투자 이론의 원칙으로만 한번 보면은요. 자, 이렇게 박스권을 이때 이제 상향 돌파해가지고 새로운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박스권으로 들어가려는 이 거래량과 함께 새로운 박스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원에서 500원 박스권이 아니고 이제는 얘는 500원에서 1000원 박스권에서 노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때도 한번 박스권을 이탈해서 새로운 박스권에 들어가려는 모습이 살짝 나오긴 하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주가가 뭐 100% 확실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흐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하단 박스권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더 회복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원칙으로만 보자면은 굳이 손절을 하지 않고 박스권 하단을 깰 때까지 보유하는 이제 투자 전략인 거고요. 이렇게 가다가 또 한 번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새로운 박스권으로 진입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또 한 번의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좋은 거래량과 함께 새로운 박스권, 새로운 가격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모습이 거래량과 함께 보여지면은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주식 투자를 이제 만약에 박스권을 뚫어서 가지고 샀는데 만약에 이 주식이 이 박스권 아래로 이렇게 하향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때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냥 가차없이 즉각 매도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이 박스권 형성한 원칙 안에 박스권을 깨지 않는다면은 매도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제가 박스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이게 워낙 단순한 이론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론도요, 100% 확실한 매매 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원님들. 그 점 유의하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나머지 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조금씩 더 읽어드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끝나고 좀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대표 애널리스트님 녹화 방송은 내일부터 다시 진행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회원님들. 감사합니다.